문법 교재 그래머 101 그 교재와 함께 저희 수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재 이름은 그래머 101입니다. 이 101은 입문 기본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그래머 101은 문법 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부터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입문 교재입니다. 교재는 난이도별로 그래머 101 ABS 총 3권이 출시가 됐고요. 이 교재들은 초등 필수 문법 내용을 담고 있어서 내용도 아주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기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고 암기량도 초등 아이들이 학습하기에 많지 않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3권의 교재 구성과 학습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A권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머 101 학습 구성 먼저 보겠습니다. 텍스트북, 워크북, 위클리 테스트, 그리고 책받침 형태의 그래머 포인트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텍스트북과 워크북 이 2가지가 아이들 매일 사용하는 교재이고요. 주간 테스트인 위클리 테스트,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 규칙들을 책받침 형태로 구성해 놓은 그래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텍스트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북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챕터에 유닛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유닛 하나는 하루치의 수업이고요. 3일 동안 유닛 3개를 학습을 하고 나면 이 챕터 리뷰에서는 이 유닛 3개에 대한 복습을 하는 코너로 이 챕터 리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챕터가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유닛 3개와 그 유닛 3개를 리뷰하는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내부 보시겠습니다. 유닛 하나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수업은 동영상 수업과 어학기 수업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설명을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어학기에도 동영상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원의 기기 상황에 맞춰서 동영상 수업 또는 어학기 수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하나가 6분에서 8분 정도의 분량이고요. 영상 하나에 이 한 페이지, 오늘 하루 학습의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 영상 수업을 샘플로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grammar time. Grammar 101A. Unit 1. 셀 수 있는 명사. 여러분, 명사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해요. 그런데 명사 중에서도 일정한 모양이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개수를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boy, 소년, girl, 소녀, student, 학생과 같은 사람, house, 집, school, 학교, park, 공원과 같은 장소. 이러한 것들이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모두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명사랍니다. 네, 영상 수업 보셨고요. 어학기에도 이 영상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해요. 그런데 명사 중에서도 일정한 모양이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개수를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boy,
소년, girl, 소녀, student, 학생과 같은 사람. 이렇게 무언가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명사랍니다. 네, 이렇게 어학기에도 영상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영상이나 어학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 들었던 강의를 요약하는 서머 페이지가 있습니다. 설명 들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빈칸을 채워가면서 정리하는 그런 페이지고요. 뒤에 넘기면 웜업과 빌드업 두 가지의 프랙티스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단한 프랙티스 형태의 문제로 풀어보는 두 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레벨업이라고 해서 엑서사이즈 유형의 좀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볼 수 있도록 총 8개의 레벨업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번까지는 객관식 형태의 문제고요. 8번은 서술형 대비의 문제가 항상 하나씩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북에서 하는 하루 수업입니다. 자, 우리 3일 동안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나면 4일차에는 그 챕터를 리뷰하는 챕터 리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닛 1에서 3까지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챕터 리뷰를 하는 날이고요. 이 두 페이지에는 유닛 1에서 3까지의 내용이 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또는 어학기에 별도의 수업은 없고요.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뒷페이지에는 이제 총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랩업이라고 해서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아이들이 총 리뷰하는 그 테스트 문제가 이 두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던 웜업이나 또는 빌드업 문제에 보면 아래에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위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의 보기에 나왔던 단어들이거든요. 이 단어들을 밑에 정리해뒀고 이 단어들을 아이들이 학습하고 테스트를 보는 것은 이 다음 순서인 워크북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워크북도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교재고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앞에서 단어 정리했던 것들 테스트 볼 수 있는 월드 프랙티스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늘 배웠던 규칙과 문법의 개념을 적용해서 문장을 완성해서 써놓는 센텐스 프랙티스 이렇게 두 페이지가 매일 워크북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각각의 문제마다 이렇게 소리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용도는 문장 쓰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들이요. 여기에서 소리 버튼을 들어서 듣고 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힌트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I ride a bike. 이렇게 다 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문장이나 또 어려운 문제가 보이면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듣고 써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챕터 하나가 끝날 때마다 보는 위클리 테스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위클리 테스트는 총 2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15번까지는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고 16번에서 20번까지는 아이들 서술형으로 풀 수 있게끔 서술형 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번, 2번, 3번 각각의 문제 옆에 보시면 명사로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옆에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U01-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문제 옆에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번 문제를 틀렸을 때 이 U는 아까 텍스트북의 유닛을 얘기합니다. 유닛 1-1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답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명사로만 짝지어진 곳을 고르세요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닛 1-1, 유닛 1-1
이 부분을 보면 아이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이걸 보고 오답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받침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머 포인트라는 자료인데요. 이 그래머 포인트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규칙들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우리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이라거나 또는 동사의 시제 변화 중에서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 상시, 항상 암기를 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키죠. 그런 부분들을 모아놓은 자료가 이 그래머 포인트입니다. 자, 이 그래머 포인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리로 외우잖아요. come, came, come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학기를 찍으면 come, came, come 하면서 아이들 듣고 따라 말하면서 동사의 불규칙을 암기할 수 있도록 어학기 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래머 101 학습 대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세 권은 초등 필수 문법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 베이직에서부터 인터에 거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스토리 교재의 문장들 있죠. 그것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부분 같이 확인해 보시고 어떤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각각의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직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 동사 문장을 아이들이 배우고 또 직접 만들어서 말하고 쓰는 학습을 합니다. 베이직 1권에서는 비동사 기초 문장과 관사 이 두 가지 많이 나오죠. 베이직 2권 스토리에서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기초 문장과 그 엘리펀트 나오는 교재잖아요. 대명사 he와 she 이 두 가지 많이 나옵니다. 베이직 3권은 회화 교재죠. 그래서 의문문과 청유문 이 두 가지 문장의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머 101의 A 교재를 보시면 명사, 관사, 대명사,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의문문과 청유문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문장들이 이 그래머 101 A권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머 101A 교재를 베이직 1, 2, 3권을 하는 동안에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 1, 2, 3권까지 모두 완료가 된 후에 그 다음 그래머 101A를 학습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베이직 1, 2, 3단계는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이 청크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고요. 청크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문장을 끝까지, 아주 기초 문장이지만 문장을 끝까지 만들어서 말하고 쓰는 훈련을 하는 그 시작이 이 베이직 1, 2, 3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엔 아이들이 청크로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규칙을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말을 말로 배우면서 청크로 문장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문법 규칙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우리 삼성영어 셀레나의 교재로 쭉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한 가장 그 기초 단계의 학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이직 4, 5, 6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을 합니다. 4권에는 과거형이 대부분 나오고요. 5권에는 진행형과 미래형이 다뤄지고 6권에서는 다양한 조동사들이 나옵니다. 4, 5, 6권과 연계되어 있는 그래머 101 교재는 B권입니다. 시제, 그리고 조동사, 형용사, 부사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4, 5, 6권을 하는 동안에 그래머 101B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머 101B는 6권까지 모두 완료가 된 후에 그 다음 그래머 B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청크 학습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교재가 이 베이직 4, 5, 6권이거든요. 이때도 너무 규칙을 먼저 해서 아이들이 문장을 청크대로 덩어리 감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규칙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보지 않도록 4, 5, 6권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그 다음 그래머 B권에서 4, 5, 6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규칙 정리나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인터 단계에서는 준동사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터 1권에서는 to의 동사 또는 동사의 ing가 붙은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요. 인터 2권에서는 분사와 사역동사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 3, 4권은 인터 1, 2권의 복습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교재거든요. 자, 이 인터 교재와 연계되어 있는 문법 그래머 101 교재가 S권입니다. 그래머 101 S는 인터가 다 끝난 후는 아니고요. 인터 1권과 2권까지 학습을 한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대상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머 101 A 교재는요, 베이직 3권까지 학습을 마친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머 101 B권은 베이직 6권까지 학습을 한 이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머 101 S권은요, 인터 2권까지 학습을 마친 후에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 4권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직에서부터 인터까지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그래머 101 교재의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베이직에서부터 인터 아이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 이미 베이직과 인터 어드밴스드의 그래머 교재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도 문법 교재고, 또 새로 나온 그래머 101도 문법 교재인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정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베이직, 인터, 어드밴스드, 기존에 있었던 이 교재들은요, 문장 만들기를 위한 드릴형 교재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베이직, 인터에서 가장 활발하게 문장 만들기를 할 거고, 이 문장 만들기의 과정은, 또 방법은 청크를 가지고 의미 덩어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아이들이 만들 때 주어와 동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he doesn't, 그리고 watch TV at night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죠. 아이들은 여기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이 이 doesn't라는 부분이죠. he don't라고 쓰면 안 되고 doesn't라고 써야 하는데, 이런 규칙에 대해서는요, 청크 학습을 할 때는 학습 정도만 합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연습 정도만 하고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베이직 그래머 교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don't와 doesn't 공부를 하면서요, 이미 나는 앞에서 he doesn't watch TV at night 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나는 청크로 he doesn't를 가지고 있고, 이 문장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이 베이직 그래머 책에서 개념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쪽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상당히 단순하고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시키거든요. 바로 이 문제의 유형을 우리는 드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새로 출시된 그래머 101 교재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체계적인 문법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 영어에 대비할 수 있는 문법 교재가 바로 그래머 101 교재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베이직에서 어드밴스드까지에 있는 그래머 교재는요, 문장 만들기 과정에 맞춰진 드릴 형태의 문법책이고요. 그래머 101 교재는 개념 정리와 함께 시험 영어를 대비할 수 있는 테스트형 문법 교재입니다. 자, 이렇게 베이직에서 어드밴스드 그래머는 드릴형, 그리고 그래머 101 교재는 테스트형으로 삼성영어 셀레나의 문법 라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릴 형태와 테스트형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커리큘럼 맵도 새롭게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 새롭게 제작된 커리큘럼 맵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머 교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정규 코스와 스몰 스텝을 이렇게 심플하게 한 장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이 정규 코스 이외에 그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이 밑에 어휘, 문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어휘 교재는 상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문법 교재들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그래머 폴 테스트 문법 교재들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그래머 101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제로에 있는 NA 3권, 그레이드 제로의 MB 4권이 이 그래머 폴 테스트 교재들입니다. 이 그레이드 제로에 있는 NA, MB 교재들은요, 이 그레이드, 프랩 그레이드 1 앞에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교재들 그래머 101 ABS 그리고 그레이드 0에 있는 NA 교재 3권과 MB 교재 4권 이것들이 지금 다 같은 종류의 문법 교재입니다. 정규 과정과는 별도로 전반적인 또 체계적인 문법 학습과 시험 영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래머 4 테스트, 시험 영어 대비할 수 있는 문법 교재들입니다. 자, 그래머 101은 초등 필수 문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NA에 있는 이 3권은 중등 핵심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MB에 있는 이 4권은요, 중등 심화 문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MB 4권은 고등 수준의 문법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머 101 3권은 앞에서 설명드린 위치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베이직 3권 끝나고 A, 베이직 6권 끝나고 난 후에 B, 그리고 인터 2권 끝난 후에 S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NA 교재는요. 어드밴스드 이상 학습하는 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비 중등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교재입니다. 예비 중등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 NA 교재 3권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NA 교재 3권에 들어있는 문법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이 MB 교재는요. 프랩을 하는 중학생들에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실 거고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나 또는 기본 문법은 어느 정도 했고 NA에서 다루는 문법의 내용 정도는 한 번씩 훑어봤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MB 교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머 4 테스트 교재들 있죠. 문법, 그래머 4 테스트 교재들의 가장 좋은 사용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방학 특강입니다. 방학 때는 문법에 대한 니즈가 많고 또 다른 학원에서도 특강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문법 특강은 빠지지 않고 대부분 이제 학원들에서 특강을 하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방학 특강 때 문법을 강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가장 쉬운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휘책들은 상시로 사용을 하시되 문법책 있죠? 그래머 4 테스트 이 교재들은 특강 때 내가 사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시면 특강 때 다른 교재들을 가지고 뭔가 특강을 꾸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제 방학 때는 항상 문법 특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방학 때 특강을 운영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방학 특강은 정규 수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특강 수업을 붙이시는 거고요. 정규 수업 1시간, 예를 들면 이제 베이직에서 스토리를 한다면 그 스토리 1시간을 하고 또 문법 1시간을 붙여서 방학 특강을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60분으로 구성해서 하루에 120분 수업을 방학 한 달 동안 영어 몰입 기간으로 추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타 학원과의 시간 조율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하루 2시간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이 특강 부분 있죠? 네, 이 60분 특강을 30분으로 이렇게 줄이셔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그래머 101 교재를 특강 교재로 사용을 하실 때는 문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법에서 문제를 푸는 부분은 다 숙제로 돌리기 때문에 이 그래머 101 수업을 할 때 문법 문제는 반드시 집에 가서 숙제로 풀어오도록 해주시면 30분 정도의 시간 안에서도 문법 특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0분 특강으로 하실 때는 문법 문제 풀기는 숙제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학원에 왔을 때는 숙제 스스로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짚어주시고 그 다음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유닛 하나가 그렇게 양이 많거나 또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특강 30분으로도 아이들이 방학 특강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레벨별로 어떤 특강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레벨의 경우는 회화 특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ay Hello 교재 가지고 회화 특강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사실상 프리레벨은 특강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파닉스를 하고 있거나 또는 뭐 프리스토리 정도를 하고 있을 거고 아이들의 학년이 낮기 때문에 뭐 시간을 120분 또는 뭐 90분 이렇게 늘려서 매일매일 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강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정규 수업 이외에 회화 특강으로 Say Hello 하나 붙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베이직 A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요, 다른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영역을 더 늘려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양을 늘려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A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정규 교재에 하루 2차씩, 그러니까 120분이 되겠죠. 2배 학습이 적절합니다. 네. 자, 베이직 B부터 인터까지입니다. 베이직 B는 베이직 4권부터를 의미를 하고요. 베이직 4권 이후에서부터 인터까지는 오늘 소개드린 새로 출시되는 그래머 101, ABS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문법 특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에 있는 학생들은 두 가지의 특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프랩 그레이드 제로에 있는 NA 교재 또는 MB 교재죠. 어드밴스드에 있는 아이들은 NA 교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맞을 거고요. 근데 또 NA가 어려우면 물론 그래머 101에 있는 S 교재나 B 교재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잘하는 중학생인데 어드밴스드다. 얘들은 문법을 좀 많이 했다 하면 NA나 MB 교재 둘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서 특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원서 특강은 어드밴스드 아이들이 이제 프랩을 들어가기 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이 원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프랩에 그레이드 1이 1권에서 6권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5권은 단종이 돼서 안 나오고요. 5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교재든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 한 달 동안, 방학 동안 원서 한 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원서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때는 그레이드 1에서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꼭 1권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2명 이상 이 원서 특강을 신청을 했다 하면 그 경우에는 그냥 교재는 하나로 통일을 하시는 게 특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시겠죠? 네, 지금까지 그래머 101 교재 소개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학 때 이 그래머 101 교재 시작으로 해서 특강 교재로 시작을 해보시고 또 학기 중에도 아이들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머 101 수업안, 자, 수업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닛 강의부터 보겠습니다. 이 유닛 1 동영상 강의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썸업까지 한 번에 지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온라인에서 동영상 강의 먼저 한번 듣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유닛 내용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해석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어 예문들까지 소리내어서 한번 읽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읽을 때 여기 설명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포인트라서 읽을 때는 소리내어서 읽 때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색연필로 꼭 밑줄을 긋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그렇게 읽었으면 오른쪽 썸업 페이지에 있는 이 빈칸까지 모두 채워오도록 아이에게 지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다 하고 오면요. 선생님께서는 이 밑줄 긋는 활동들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썸업 이 빈칸 채워온 것을 답지를 보시고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채점을 해주셨는데 아이가 만약에 이 썸업에 채우는 부분에서 틀린 게 있다면 이 왼쪽에 있는 설명과 비교해 주시면서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수정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업은 웜업과 빌드업 수업이고요. 8, 9페이지 아이에게 풀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8, 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웜업과 빌드업 2페이지가 있고요. 이거 풀어오도록 해주시고 아이가 이걸 풀어오고 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프랙티스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직접 답을 보고 채점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 틀린 부분은 앞에 있는 유닛 강의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직접 틀린 거 아이가 스스로 고치도록 해주시고요. 고치고 나서 다시 채점을 했을 때 그래도 틀린 게 있다면 선생님께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아이에게 올바른 답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웜업과 빌드업 문제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페이지 레벨업 문제 10, 11페이지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10, 11페이지에 레벨업 문제 8문제가 항상 있죠. 자, 이거 풀어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풀어오면 이때는 선생님께서 채점을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실 거고요. 아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아이가 확인하면서 틀린 문제 스스로 고쳐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아이가 또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서 틀린 부분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을 고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수업은 문제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단어들 학습할 겁니다. 자, 단어들은요, 이렇게 8페이지 웜업 문제에서부터 이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요, 별도의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노트에 이 단어들 중에 모르는 단어만 영어 2번, 뜻 1번 써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영어 2번, 뜻 1번 쓰면서 모르는 단어 암기해 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다 하고 오면 선생님께서는 영어 2번, 뜻 1번 쓴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워크북으로 가서 아이들이 이 단어 여기에서 외웠던 거 시험 보고 그리고 센텐스 프랙티스에서는 문장 쓰기 학습을 할 거예요. 같이 워크북 보겠습니다. 자, 워크북 왼쪽에는 단어들 앞에서 외웠죠? 모르는 단어들 영어 2번, 뜻 1번 쓰면서 외웠던 것들 테스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들이 문장을 완성해서 쓰는 센텐스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2가지 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문장 쓰기를 할 때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아래에 있는 소리 버튼을 들으면서 듣고 그 문장을 영어로 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페이지를 아이가 풀어오면 이것도 학생에게 답지를 보고 직접 채점하도록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틀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안을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틀렸던 부분은 이 책의 여백이나 또는 별도의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에 영어 2번, 뜻 1번 쓰는 것으로 복습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유닛을 3일 동안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4일차 때는 챕터 리뷰, 네,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 이 2가지를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챕터 리뷰 24페이지, 25페이지 아이한테 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한번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4, 25페이지 이 2페이지에 앞에 유닛 3개의 내용들이 총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건 앞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 강의나 또는 어학기는 없습니다. 어학기 강의는 없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3일 동안 아이들이 미처 외우지 못했던 규칙들이 있다면 이걸 읽으면서 이때 그 외우지 못한 규칙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아이가 하고 오면요. 각각의 포인트들을 원장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아이한테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가 말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챕터 리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랩업 2페이지를 풀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랩업이 2페이지가 있고요. 네, 이 2페이지 아이에게 풀어오도록 내주시면 됩니다. 이 랩업 페이지 하고 오면요, 선생님께서 채점해 주시면 되고, 틀렸을 때는, 틀린 문제는 바로 앞에 이 2페이지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적용해서 다시 틀린 문제 수정하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채점을 했는데 그래도 틀린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되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위클리 테스트 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도 간단합니다. 위클리 테스트 주시고요. 20문제 풀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다 풀어오면 선생님께서 채점해 주시면 되고요. 채점해 주시고 틀린 거는 이 문제에 붙어있는 이 네모칸 이 부분을 텍스트북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보고 답을 고쳐와 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만약 아이가 2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2번 문제를 틀렸다면 2번 문제의 답은 여기 네모칸에 보면 유닛 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2번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유닛 2를 텍스트북에서 펴고요. 네, 유닛 2를 텍스트북에서 펴서 2-1은 이 동그라미 1번을 말합니다. 얘는 2-2가 되겠죠? 자, 2-1번 이 부분을 보면서 이 2번에 틀린 오답을 수정을 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이가 답을 고쳐오고 나면 선생님께서는 다시 채점해 주시고요. 그래도 아이가 또 틀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그래머 101의 수업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수업 방법은 저희가 어드민 자료실에도 또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이 영상 다시 계속 보시면서 이 수업안대로 아이들하고 이 그래머 101 교재 문법 수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